공직선거 관리 규칙을 뻔뻔하게 왜곡해 왔는지를 우리는 공부할 것입니다. 비뚤어진 투표지, 그리고 잘못 잘린 사전 투표지, 투표소에서 형상기억 투표함 투표지, 보관소에서 인쇄불량 투표지, 개표소에서 배칠립 그놈들이 투표지, 자석 국민 멸치 투표지, 주권 소득지를 못하도록 막을 것입니다. 바뀌지 않는 도장 위치, 눈앞에 모든 것을 펼쳐지지 불사르며 홍수처럼 모임을 범람한 다하여 싸울 팩트가 것입니다. 쏟아지지. 증거를 이 부정하는 군부식의 찬란한 5월에 우리는 저지를 왜냐니 불태우고 조용한 건데 뼈를 닦는 각오로 싸울 것입니다. 이것만이 그리고 6월 3일 승리의 성당을 증거가 부를 것입니다. 넘쳐나잖아. 너도 다시 한치의 알고 있잖아. 부끄럼도 없이 진실을 우리 외쳐 동지들의 어깨를 부여잡고 세월을 맞춰 눈이 함께 있으면 싸워서 증거를 봐. 머리가 그 있으면 생각을 해. 여러분, 아직 싸울 수 있을 때 싸워야 합니다. 만약에 더 이상 대한민국이라고 부를 수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가 공산화되면 우리가 아무리 싸우고 싶어도 싸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부정선거 이야기만 하면 처벌하고 고발하는데 만약에 더 공산화되면 그때는 정말 부정선거 말만 꺼내도 철저하게 입막음 당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은 싸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2030 부정선거 파이터즈에도 정말 많은 청년들이 모였는데요. 우리는 조기 대선까지 부정선거에 대해서 청년들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이야말로 부정선거에 대해 청년들에게 알릴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6차례의 대외 시국선을 가졌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그 중국 대사관 옆에 중앙우체국 앞에서 1월서부터 매주 목요일 날 마다 우리가 중국 규탄 대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총 12차례 가졌고요. 그 중국 규탄 대회의 목적은 바로 이후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후 또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8차례의 부정선거 및 헌법재판, 그 다음에 중공의 침탈, 요거를 주제로 8차례의 학술 세미나를 가진 바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자기모를 소개시켜드리고, 저는 이제 앞에서 많은 연사분들께서 부정선거를 많이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그 부정선 굴리기, 가짜표 만들기, 표 바꿔치기를 뿌리째 뽑아버려 다시 정의가 도저히 흐르는 나라를 만듭시다. 우리의 주권이 지켜지고 행사되는 그런 나라를 우리가 만듭시다. 예. 거짓과 도둑질을 뽑힌 놈들이 대통령 있네, 국회의원 있네, 시장 있네, 의수되며 거들먹거리지 못하는 그런 조국을 우리가 만듭시다. 인사드렸던 부방대 봉사단은 오늘 음료 봉사를 합니다. 음료 봉사. 저 가운데 지점에 가면 물과 커피와 주스 종류의 음료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합창단은 이따 인사드렸던 부방대 봉사단은 오늘 음료 봉사를 합니다. 음료 봉사. 저 가운데 지점에 가면 물과 커피와 주스 종류의 음료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합창단은 이따 네, 전국 각지에서 와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부정선거를 갖고 오랫동안 싸워왔습니다. 저의 앞에 싸워주신 분들도 계시고, 다음에 최근에 우리와 함께 이 전선에 함께 싸워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들의 싸움이 이기고 있는 싸움인지 지고 있는 싸움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갖고 계실 겁니다. 각각의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각각의 사건들을 하나 둘씩 살펴보다 보면 우리가 계속 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실 겁니다. 예를 들어
지난 2020년 4.15 총선 때 부정선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떨어졌습니다. 저도 떨어졌고 제 존경하는 황교안 대표님께서도 떨어지셨습니다. 황교안 대표님께서 종로구에 부정선거가 없이 그 당시에 당선이 되셨다면, 또 우리 당시에 국힘당이 야당으로서였지만 큰 의석으로 우리가 당선이 돼서 원내 제1당이 되어 있었다면 황교안 대표님은 지금쯤 당연히 대통령이 되셨을 뿐입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떨어졌고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그 때문에 이 부정선거가 세상에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부정선거라는 이 거악을 이 세상에서 몰아내기 위한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미국에 갔을 때 미국에 대선이 있었습니다. 그과 직위를 걸고 부정선거가 이 세상에 있었다는 것을 온몸을 다해 외쳤습니다. 그 결과가 잘 됐으면 좋았겠죠. 그러나 이 불의한 헌법재판관들에 의해서 죄 없는 우리의 우파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탄핵되는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의 사건을 보면 너무나 슬픈 일이지만 이 윤석열 대통령의 외침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몰랐던 사람들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아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그 이후 전 의원님께서 사전선거는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무 핵심 그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예, 우리 다음 연사자님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산에 이거 이렇게 하려고 테스트한 겁니다. 6월 3일날 이재명이가 사전투표를 이렇게 하면 여기 있는 분들 다 알고 있지만 사전투표에서 무려 400만 표를 조달할 겁니다. 400만 표 아시겠습니까? 우리 부방대 의원들은 400만 표를 반드시 찾아내서 뿌리 뽑아야 되는 것입니다. 400만 표입니다. 400만 표. 그 다음 장. 자, 저희들이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할 일이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3일날 개헌군을 성관이 시동에 보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부정선거 조사하는 청년들, 줄여서 부조청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인터넷에서 중심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에는 부정선거를 알리는 글을 끊임없이 신고하고 삭제를 시키는 반국가 세력들이 존재했습니다. 온라인 활동으로만은 한계를 느꼈다고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다시 결심했습니다. 직접 대학가로 가서 얼굴과 목소리를 보여주고 들려주며 사람들을 일깨워야겠다. 그리하여 저희 자유대학은 전국 대학가를 돌며 탄핵 반대 시국선언을 일으켰고 대학생들의 목소리로 부정선거를 검증하라라고 힘차게 외쳤습니다. 기성세대와 2030 청년들이 함께 힘을 모아 목소리를 내자 많은 이들이 개몽되었습니다. 스티커 여론조사 결과 이제 대학가에서도 부정선거를 검증해야 한다는 이들이 음모론으로 치부하는 이들보다 몇 배는 더 많아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50%를 넘어섰고 선거 뒤에 각종 부정과 비리가 드러나면서 당연히 사기 탄핵도 기각되고 부정선거도 밝혀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사법부 좌파 카르텔은 상상 이상으로 거대했고 부패해 있었습니다. 결국 사기 탄핵은 인용되었습니다. 큰 절망에 빠졌습니다. 4개월 동안 쏟아부었던 노력들이 물거품이 되었나 그런 기분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대통령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2030 청년들이 깨어나고 일어난 것만으로도 계엄의 목적은 달성되었다는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생각했습니다. 4개월 동안 투쟁해도 이렇게나 힘들고 슬픈데 수년간 싸워오신 어르신들은 오죽할까? 우리보다 수배는 더 큰 절망을 느꼈을 것이다. 그래서 다짐했습니다. 그나마 조금이라도 덜 아픈 2030 청년들이 다시 먼저 일어나야 된다.
다시 싸워나가야 된다. 예! 그래서 저는 탄핵 인용 직후 바로 다음날 바로 경찰서로 달려가서 윤어게인 행진 집회를 신고했습니다. 부정선거로 당선된 가짜 의원들이 소추한 탄핵은 절대 인정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 반드시 돌아와야 된다. 그 외침에 1000명, 2000명 모이더니 며칠 만에 10,000명, 그리고 저번 4.19 행진에서는 무려 10만 명이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윤 어게인! 윤! 어게인! 부정선거 검색하라! 부정선거 검색하라! 사전투표 폐지하라! 사전투표 폐지하라! 이태원, 홍대, 성수, 강남, 사람 많은 데서 어디든 가서 외쳤습니다. 그러나 기성 언론은 이를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오히려 극우 청년들이 중국인한테 폭력을 행사했다는 MBC의 가짜뉴스만 보도되었습니다. 학생단체로서 할 수 있는 것을 모든 걸 다 해봤는데 우리의 외침은 가로막혔습니다. 깊은 고민에 빠졌고 끝끝내 결심했습니다. 윤어게인 정당을 만들자. 부정선거 척결 정당을 만들자. 그리고 그것을 청년의 이름으로 선언하자. 그래야 저희는 자유대학 신당 창당을 선언했습니다. 친구가 많다는 것은 결국 앞으로 대한민국이 밝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진실과 정의를 따르는 우리의 생각을 같이 하는 친구들이 많다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이 정의롭고 진실되게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많은 국민들이 4월 4일 탄핵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절망을 했던 걸 저도 같이 했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했을 겁니다. 오늘 이 용산 삼각지에서 부정선거 방지 발대식을 하는 것은 지금 윤 대통령의 거리로 대통령이 비었는데 그 정신에 있는 사람이 이곳에 있는 사람에서 중에서 나와야 한다는 그런 국민적인 열망을 담은 그런 발대식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는데 심의에서나 여러 가지 방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만일에 5월 중순경 개봉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방해가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면 여러 부방대 여러분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며칠 전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전환기 씨랑 같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제가 한 말 몇 가지 중에 하나는 TV조선에 이용돈 PD가 의혹으로 시작해가지고 지금 확신을 한다는 그게 거의 200만이 넘었더라고요. 쇼시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랜 시간을 부정선거를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정말 많이 해오고 있었지만 저는 늦게 합류를 해서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제가 프로그램 하는 식으로 확신을 가지지 않고 과연 이게 부정선거가 가능한가를 확인하려고 사람들을 만나고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한 2주 정도 취재를 한 결과 이미 제 마음에는 의혹이 아니라 확신이 들었어요. 이거는 대한민국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부정이란 조작 선거가 4년 넘게 5년 넘게 7년 넘게 계속되고 있다는 이 사실에 접하고 저는 정말 심각하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그런 와중에도 저는 표를 어떻게 넣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배춘입이나 이런 붙어있는 투표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발생했지라는 것을 찾으려고 돌아다녔는데 그러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송관이를 비롯해서 지금 이 부정선거를 기획하고 그 다음에 진행시키고 있는 세력이 너무나 조직적이고 그 다음에 전국적이고 그렇다는 걸 느꼈습니다. 굉장히
옛날 5년 전 이야기하면 안 돼. 그리고 이 자체가 도망가는 이유가 생기지 않거든. 인생의 목숨은 조로와 같고 소국의 앞날이 양양하노라.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소에서 부정선거 관련 증거와 증인을 싹 다 기각했습니다. 부정선거 문제를 완전히 덮어버리는 걸 보고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겠다 해서 우리 2030들이 모여서 부정선거에 대해 알리고 부방대를 홍보하는 그런 단체가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지쳐있을 때가 아닙니다. 패배감에 빠져있을 때도 아니고요. 체념할 때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부정선거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추적, 중공과 대립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썩 쉽지는 않아요. 굉장히 쉬운 부정선거의 메커니즘인데 아주 쉽게 얘기해서 전산으로 딱 조작해놓고 나중에 질질 끌어갖고 재검표 과정에서 표 받고 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춘 투표진이 뭐 일장진이 뭐 화살표에 있다 있게 나온 겁니다. 아주 간단해요. 근데 우리가 적발을 못해요. 앞에 나와서 검색한 거는 이런 투표지들을 적발을 했는데 시스템을 적발 못해요. 왜? 안 보여주니까. 눈 걸어 잠그고 검증 안 하니까. 이번에 윤 대통령이 야 최종 선거인 명부 좀 다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8대0으로 기각시켰죠. 거기다가 감사원, 아니 그럼 헌법재판소가 무슨 법 위에 존립 그 기관입니까? 독립기관에도 이건 대통령보다 더 세요. 지네들은 야 우리가 대통령 만들고 우리가 국회의원 만드는 거야. 그래서 국민의힘에 떨어진 낙선 애들이 하나도 소송을 못 걸어요. 눈치만 봐요. 왜 그럴까요? 헌법재판 저기 뭐예요? 선거관리위원회에 찍히면 그 다음에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너무 대한민국 정부 형태가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까?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보다 위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아주 쉬운 아주 간단하게 적발할 수 있는 거 서버 깝니다. 쉽게 말해서 아까 장지현 박사님 말씀 서버 안 까잖아요. 안 까고 버티는데. 그리고 전 이것도 회의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표를 지켜요. 그럼 당연히 차이가 나겠죠. 선관위 발표하고 우리 부방대에서 지키는 거하고 표가 뭐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날 겁니다. 그래도 싹 뭉개고 그냥 발표해버려요. 그럼 어떡할 건데? 민중 봉기가 일어나야죠. 그렇지 않으면 안 되죠. 근데 확실하게 잡았을 때 봉기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중국 얘기로 다시 건너갈게요. 중국의 역사는 여러분들이 아주 오래됐어요. 뭐 여러분들 잘 뭐 아셨지만 AWEB, Association of World Election Bodies, 세계 선거기구 협의회라는 거를 사실은 중국 주체로 만들었는데 이놈들이 보다 한국에 헤드쿼터를 한국에 남겨놨어요. 거기가 어디 있었다? 이번에 계엄 때 수원 선거관리위원회 연수원 옆동에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인천 연수구 올로 갔는데 거기에 대한 짤막한 메커니즘을 설명드릴게요. AWEB의 모든 그 전산기구, 전산장비, 그 다음에 유무선 통신 장비는 누구 거다?
중국의 화웨이 거다. 자, 윤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기자가 지금 match flap, 여러분들 아시죠? 부정선거 누가 했습니까? 이거 대답을 안 해요. 부정선거 누가 했습니까? 두 번째도 대답을 안 해요. 세 번째, 부정선거 누가 했습니까? 윤 대통령이 뭐라니까? 화웨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얘기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맞죠? LG U+의 부회장이 누구냐면 이상철이라는 놈이에요. 근데 걔는 김대중 때 정보통신부 장관을 역임했어요. 근데 연 35억을 받고 LG U+에 갔는데 그때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예요. 1기 행정부 때 이야 화웨이 거 텐센트 거 쓰지마 했는데도 이상철이가 LG U+가 전부 모든 5G 통신 장비를 화웨이 거를 싸그리 켜놨어요. 왜 했냐? 그러니까 싸서.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전 세계가 완전히 막는 화웨이 장비를 LG U+에서 들어왔고 그 LG U+가 중앙선관위에 독점 납품했다. 답 나오죠? 그 다음에 선관위에 통신 장비가 왜 필요해요? 그것도 유선 통신을 연락한다고 해서 가끔 상관이 하니까 필요하다고 쳐요. 무선 장비가 왜 필요해? 그 무선 장비가 다산 네트워크를 통해서 역시 화웨이, 지멘스, 자회사를 통해서 침투해서 다산 네트워크가 독점 납품합니다. 이 정도면 선거 주범이 누구다? 중국 공산당. 그렇죠? 전적 아니, 제가 잠깐 제 소개하기 전에 앞에서 말씀 많이 하셨어요. 교수님께서. 저도 말 많이 해도 되나요? 네, 오늘 좀 청년들이 많은 줄 알았는데 우리 청년들이 지금 잠시 어머님들 곁을 떠나서 행진하고 있답니다. 청년들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부모님들이 너무 많은 관계로 동방예의지국에서 그냥 연설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여서 제가 먼저 큰절 올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큰절 받으십시오. 선거는 마지막이에요. 건강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죽거나 도망가거나 혁명을 일으키는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33살 서울시 동작구에 거주하고 있는 횃불 자, 사전투표하면 폐지하라 해주십시오. 사전투표! 사전투표! 감사합니다. 만든 다음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성 참정권이 불란서가 앞서요. 세계에서 엄청나게 빠른 우리 그때 이식자가 많았지만 여성 참정권까지 간 나라입니다. 그리고 교육시켜놓고요. 몇 년 안에 세계에서 가장 문맹률이 떨어진 작은 나라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토지 계획에서요. 소농민들 다 자기 영토로 맡겨있습니다. 그래서 또 뭐가 있냐 그러면 이게 예를 들면 6.25 전쟁에서 우리나라를 지켰죠. 그 다음에 뭐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번영되는 뭐냐? 한미 동맹을 만들어낸 그런 역사를 만들어냈어요.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은요. 5천년의 가난, 5천년의 질병에서 구한 대한민국에 썩어 빠진 정신과 교육 있지 않습니까? 전교조가 망가뜨리고 종북 좌파가 망가뜨리고 민주당과 거대 야당이 망가뜨린 이 나라의 교육과 정신을 다시 한번 일으키기 위해서 교육의 요람 횃불 청년단을 창립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횃불 청년단은요 5가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5가지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따라해 주십시오. 가정 살리기. 두 번째, 올바른 역사관과 전통을 살리기. 세 번째, 인성교육을 통해서 올바른 신념과 도덕을 가진 아이들을 만들기. 너무 길죠?
아이들의 만들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네 번째, 안보 교육입니다. 저는 3년 전부터 사단법인 국방안보교육진흥원의 경북지회 지회장을 하면서 안보교육을 실시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특전사 공수부대 1공수 1일의 폭발함병관 출신으로서 이 나라의 안보를 누구보다도 걱정하고 사랑하는 청년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여러분, 이 시간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배경이 아닌 여러분과 똑같은 한 사람의 국민, 또 청년으로서 대한민국의 공명선거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한국어로 귀중한 연사를 해주신 관계로 저는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이슈에 관심을 갖고 주시하고 계신 바깥 분들을 위해 이 시간 짧은 영어 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Dear brothers and sisters of the free world, today, South Korea, one of Asia's most advanced democracies, is not just exporting pop culture. It is exporting a crisis of democratic legitimacy. We are now witnessing active CCP intervention on our soil. Our elections are no longer sovereign. And the votes of our people are no longer being counted as cast. Mountains of evidence pointing to election fraud have already been made public. This includes footage of sealed ballot boxes being torn open to insert ballots of unknown origin, pristine, unfolded ballots with no crease marks, and surveillance cameras that remained inexplicably frozen for extended periods. And more disturbingly, voting outcomes that defy statistical logic continue to emerge. Yet, when questions are asked, the response isn't transparency. It is silence, ridicule, censorship, and legal intimidation. We've all been blinded by the media, one that has been romantically dysfunctional in its relationship with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Not only do they fail to question power, they shield it with devotion. Let it be clear, this isn't about one party or the other. It's about whether the fundamental promise of democracy that our vote counts can still be kept. Why does this matter? Because if election fraud can happen in a democratic state like South Korea, under the cover of government denial and institutional arrogance, it can happen anywhere else. Remember this, freedom does not die in darkness. It dies in silence. Be awake or be next. Finally, to those who still have the audacity to label us as far right while refusing to defend the most basic principles of democracy, I leave you with the words of Saint Athanasius of Alexandria. If the world is against the truth, then I'm against the world. 여러분, 세상이 진실을 거부한다면 저희가 세상을 거부합시다! 감사합니다. 인사드립니다. 자,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 모두보다 먼저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싸우신 황교안 전 총리님, 민경욱 전 의원을 비롯한 앞에 계신 박사님들, 변호사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네, 마지막이니까 저희 구호 한번 다시 한번 외치고 파이팅 있게 가봅시다. Yun again! Yun again! 부정선거 수사라! 선거 청년들은 예쁜 Youth Election Fraud Fighters에 들어와서 우리와 같이 싸웁시다! 싸웁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방대에 깃발 드신 분들 올라와 주시고요. 국가 같은 전체주의 독점 국가로
추락할 것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모인 우리가 공직선거 관리 기술을 뻔뻔하게 왜곡해 왔는지를 우리는 공부할 것입니다. 비뚤어진 투표지, 그리고 잘못 잘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 형상기억 투표 투표지, 보관소에서 인쇄불량 투표지, 개표소에서 배칠립 그놈들이 투표지, 좌석 국민 멸치 투표지, 주권 소독지를 못하도록 막을 것입니다. 바뀌지 않는 도장 위치, 눈앞에 모든 것을 펼쳐지지, 불사르며 홍수처럼 오줌을 범람한 다하여 싸울 팩트가 것입니다. 쏟아지지, 증거를 부정하는 이 공부식의 찬란한 5월에 우리는 저지를 왜냐하면 불태우고 조용한 건데 뼈를 닦는 강호로 싸울 것입니다. 이것만이 그리고 되는데 6월 3일 승리의 판단을 증거가 부를 것입니다. 넘쳐나잖아. 너도 다시 한치의 알고 있잖아. 부끄럼도 없이 진실을 우리 동지들의 어깨를 부여잡고 세월이 맞춰 눈이 함께 있으면 싸워서 증거를 봐, 머리가 그 뒤에 있으면 어두운 생각을 해. 반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너무나 속이 상했었죠. 그 추운 겨울날, 너무나 뜨겁던 그 여름날 자리를 지키면서 부정선거 척결하여 정권교체 이룩하자, 정권을 교체하면 부정선거의 모든 진실이 드러날 것이다라고 우리들이 그렇게 목 놓아 싸웠습니다만, 당선된 이후에 2년 반 동안 부정선거의 비읍자도 꺼내지 못해서 저희들 결국 지난 2년 3년 전에 전체 국민의 40%, 우파의 60%만 알고 있었던 부정선거에 대한 진실이 이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하나의 사건, 하나하나의 선거를 보면 그 안에서 부정선거로 인해서 우리들이 슬픔을 겪고 우리들이 좌절과 패배를 경험했지만, 긴 하나님의 섭리, 부정선거라는 이 물줄기를 가서 보면 이 물줄기를 꺾이는 것을 바로 펴기 위해서, 사라지는 것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사람들이 쓰임을 받고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정선거를 아느냐 모르느냐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당신이 지성인이냐 아니냐, 아니면 당신이 애국자냐 아니냐를 가르는 시대 정신이 됐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우리가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길 것으로 믿습니다만, 만에 하나 부정선거가 또 기승을 부려서 우리의 힘이 모자라서 우리가 그토록 저주하고 미워하는 이재명이가 그럴 리는 없습니다만, 당선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훌륭한 피날레가 아니고 큰 파국을 맞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오로지 남는 것은 부정선거 척결이라는 우리가 그 옛날에 들고 나온 그 구호가 될 것이라는 것을 미국 대사관에 정식으로 서류 접수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 이것이 바로 지금 황교안 대표님, 미아 부방대 여러분들, 제가 가장 존경하는 내용입니다. 바로 작년에 박성준 보시면 가짜 국회의원이죠? 네. 이것이 지금 선거 무효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황교안 대표님을 포함한 우리 제가 존경하는 박지원 변호사 모든 분들이 지금 선거 무효 소송이 있는데, 보시다시피 12월 3일 신숙희 대법관이 서버를 까라고 했습니다. 아까 서버 인증 작업을 하고 보내실에서 박성준이가 가짜 국회의원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후방대에 있는 신숙희도, 그 다음 근데 이놈들이 사기를 치려고 그러면 곱하기와 나누기가 필요합니다. 곱하기 나누기 있는지 점검해야 되겠지, 그렇죠? 끝으로 투표지도 마찬가지로 체육관을 도는 것도 우리는 못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이 3천만 장 손으로 세면 얼마 안 걸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6월 3일날 마지막 하는 그분께서 우리 구방대의 이런 철학 사상을 반드시 아셔가지고 TV 토론에 나와서 이겨서 반드시 이와 같은 것을 관철해서 6월 3일날 반드시 이재명을 이기는 우파 멋진 대통령을
만들어 갑시다. 충성 감사합니다. 인생의 모습은 초로와 같고 소국의 앞날을 양양하노라.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여러분, 아직 싸울 수 있을 때 싸워야 합니다. 만약에 더 이상 대한민국이라고 부를 수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가 공산화되면 우리가 아무리 싸우고 싶어도 싸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부정선거 이야기만 하면 처벌하고 고발하는데 만약에 더 공산화되면 그때는 정말 부정선거 말만 꺼내도 철저하게 입막음 당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은 싸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2030 부정선거 파이터즈에도 정말 많은 청년들이 모였는데요. 우리는 조기 대선까지 부정선거에 대해서 청년들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이야말로 부정선거에 대해 청년들에게 알릴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